이제 곧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. 제가 그 여름방학 이제 초등 친구들을 한번 물어보니까 뭐 7월 한 20일께부터 25일 그리고 조금 늦는 학교들은 또 이제 뭐 하순까지 이어져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데요. 한 달에서 좀 길게 이제 하는 학교는 한 달 반 이렇게 넘어간 학교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방학의 학습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여름방학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하여 여름방학 원칙, 여름방학의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5가지 마인드셋 중에 첫 번째는 충전하라입니다.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 사실 많이 시달렸잖아요. 그리고 올해 초에 급격하게 그 코로나에 많이 걸렸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 아이들 반 친구들도 보면 뭐 반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걸린 반들이 많았었거든요. 코로나의 뭐 후유증으로 코로나 블루인지 롱 코비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되게 지쳐있고 힘들어했어요. 주변 상황도 좀 비슷했고요.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2년 정도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사실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뒤에 더 힘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이들의 이제 지친 마음을 사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잘 쉬어야 충전이 될 것이고 그래야 2학기를 이어가는데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다시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굉장한 에너지가 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 1학기 때는 다시 내 멘탈을 잡고 그래 열심히 잘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쏟다 보니까 더 빨리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. 첫 번째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 방학이 되면 보통 방학 특강 어떤 거지? 학습은 어떻게 계획 세우지? 어떻게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지? 이런 것들을 고민 처음에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엄마들도 충분히 쉬어야 하고 아이 역시도 이제 흐름을 끊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학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일주일 정도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도전하라입니다. 저는 방학 때 특별히 아이들의 창의력이 많이 샘솟는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일상적으로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될 때는 새로운 생각을 사실 어른도 그렇지만 별로 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방학 때 다른 환경에 이렇게 놓여질 때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 경험의 차이가 아이들의 창의력 차이에 좀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. 또한 이제 문제 해결력 역시 방학 기간에 많이 아이들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같은 환경에서 있지 않고 조금 다른 환경에 놓여지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. 그게 여행이어도 좋고 그리고 또 할머니 집에 가는 것도 좋고 또 다른 걸로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친구들이랑 좀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체험해보게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번 방학에는 특별히 이제 지난 해와 다르게 여러 가지 또 체험학습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아이들 여름 캠프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들 평소에 이제 못한 것들 좀 해보면 좋은데 저희 딸은 웹툰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웹툰을 어떻게 배우나 했더니 이제 인터넷에서 뒤져서 아이가 좀 그림을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해서 제가 최근에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깔아줬어요. 근데 아직은 어렵긴 한데 아이가 방학 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학기 중에는 좀 무리하다.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 또 엄마 마음도 답답한데 방학 때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늘어지는 점심시간 이럴 때 있죠. 좀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그때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은 세 번째, 사고하라입니다. 아마 방학 때 이제 독서를 많이 하겠다라고 계획들을 사실 세울 텐데 저는 이제 많은 책, 그래서 다독도 참 좋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진짜 좋아하는 시리즈물이나 아이가 관심 있게 보는 장르 아니면 관심 있는 책 한 권, 제대로 된 이제 깊이 있는 책 한 권을 슬로우 리딩, 천천히 하면서 씹어먹듯이 한 권을 독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
그 학기 중에 아이가 뭐 독서를 쓰거나 하는 것 때문에 좀 쫓기듯이 책을 읽거든요.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방학 기간은 여유가 있잖아요. 아이에게도 요거 뭐 이제 한 300페이지 분량의 책인데 오늘은 뭐 한 10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돼 하면 아이가 굉장히 천천히 읽게 되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단어의 이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어휘력도 증가할 수 있고요. 문장력도 좋아집니다. 일단 책 읽기는 그렇게 하면서 글쓰기를 하면 이제 사고력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쓰기 중에서도 평소에 일기를 학교에서 쓰잖아요. 특히 저학년들은 쓰고 있는데 저는 자유글쓰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. 책과 이어져서 그 중에 아이가 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그걸로 자유글쓰기를 하고 또 본인이 이제 일상을 하다가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면 관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관찰일기처럼 주제 글쓰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행을 한다 하면 여행 중에는 가볍게 아이가 시를 쓴다거나 아이가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많이 써보면 아이의 사고력은 반드시 증가합니다. 저는 요거를 사실 뭐 평소에 주말에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종종 이렇게 그 아이랑 하고 있기는 한데 주말 역시 사실 바쁘기 때문에 학교 중에는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 많은 방학 때 또 특히 막 주말 방학 뭐 이틀씩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책을 집중적으로 슬로 리딩을 해보시고 그리고 글쓰기를 좀 다양하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, 다음 네 번째는 루틴화라입니다. 루틴화라는 이 내용은 사실 앞선 이야기와 조금 상충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루틴에 대한 이야기는 학기 중에 아이가 가져갔던 루틴이 있을 거예요.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는 밥 먹고 그리고 몇 시에는 잠자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. 이 부분은 방학에도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이제 아이가 다시 학기에 들어갔을 때 방학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틀어지면 다시 잡는 데까지 그 틀어진 만큼의 기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에게 적어도 뭐 잠자고 일어나서 뭐 밥을 먹거나 또는 이제 책을 읽는 시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기존에 유지했던 시간의 루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. 이게 나중에 이제 되찾는 시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 이 루틴하게 하는 것들이 건강에도 훨씬 좋거든요. 그래서 아이의 이제 건강이나 생활 습관을 위해서 루틴한 시간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아이가 방학 때 사실 이제 늘어지고 싶잖아요.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. 학교를 가야 일찍 일어나서 뭘 준비를 하고 그래서 뭐 7시에 일어나다 이게 되는데 방학 중에는 사실 저도 좀 느슨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을 너무 똑같이 하긴 힘드니까 학기 중에 뭐 7시에서 7시 반에 깼다면 한 30분 느려서 아이한테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8시에 일어난다거나 해서 좀 아침 시간에 잠을 깨는 동안 책을 읽는다거나 좀 멍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입니다. 사실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. 5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. 좀 추상적이고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고요. 저학년 때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랑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고학년이 되고 나니까 뭐 일상이 점점 바빠지고 정신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학년 때보다는 뭐 애교나 이런 것도 덜해지니까 덜 귀엽고 말도 좀 덜 듣고 자아도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약간 반성과 함께 아이 자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은 늘 사랑하지만 그 말로 이렇게 내뱉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. 아이랑 학기 중에 사실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싸우기도 하고 독촉도 해야 되고 뭐 학교 가라고 뭐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방학 때는 그래도 그런 잔소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때만큼은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정말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구나, 행복하다라는 걸 만끽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사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좀 속상했던 마음이 금방 또 풀리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자꾸 반복을 하면 아이가 좀 부끄러워서 안 하다가도 은연중에 또 한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.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
5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. 이렇게 5가지의 이제 여름방학 약간 마인드셋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방학 계획을 세워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후에 학습에 대한 내용이나 체험 정보 따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